자,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도 반갑고, 자, 구독자분들도 잘 지내셨죠? 수행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가열차게 수행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 수행을 하는 게 왜 수행을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현재 마음이 고통스럽다, 불편하다, 아직 내 삶이 지금 망쳐지고 있다.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 수밖에 없고, 왜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패턴을 반복적인 이 고통을 갖다가 이걸 끊어야만 하는데, 이게 참 우리의 형편으로는 이게 잘 매끄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마음 수행 입장에서 마음 수행이 되지가 않더라도 우리가 이게 상식선으로도 알고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를 해킹을 좀 해야 돼요. 이 무의식적인 이 습관을 좀 해킹을 좀 해갖고, 이게 불편함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서. 이게 곧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방어기제가 돌아가고 있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고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서 올라오는 반복적인 인식, 반복적인 생각의 습관, 마음의 습관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근육이 훈련되어 있지 않은 거죠. 마음의 근육이 약해져 있다. 실수하는 곳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곳에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니까 삶이 망가지죠. 삶이 망가집니다. 방어기제가 곧 여러분의 삶을 망치고 있다. 이 무의식적인 이 습관이다. 오늘 내용 중요하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트라우마, 또 여러분이 기억하기 싫은 과거의 그런 기억, 뇌의 회로가 막혀 있다라는 뜻이죠. 어떻게 막혀 있을까요? 뭐 억압이라든가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든가, 이 습관들이 반복이 되니까 그걸 그대로 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에는 분명히 시냅스가 본래 이어져 있었는데 이 이어져 있는 이 시냅스가 끊긴 거죠. 이 시냅스가 끊기는 이유도 한번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뭡니까? 이게 다른 얘기로 한다면요, 내가 내 자존감을 내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나는 항상 나를 깎아내릴까? 왜 나는 항상 그 일만 터지면, 그 상황에만 놓이면 작아드는가? 이게 특정한 여러분의 그 방어 기제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마음 수행에 있어서는요, 이 부분을 파헤치는 게 거의 다예요. 그만큼 비중이 높고 영향력이 대단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 습관화된 여러분의 믿음인데, 이게 여러분 때 형성된 게 별로 없어. 다 조상님한테 받은 거야. 다 엄마 아빠한테 받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님도 못 푼 것들이다. 이게 어려우니까 자꾸 이입을 시키는 거야. 후손을 낳아서 야 네가 좀 해봐라. 야 네가 좀 해봐라. 힘드니까 알지도 못하겠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었다는 뜻은 여러분이 그나마 마음의 그릇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또 마음의 근육이 좀 있으니까 이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숙제를 풀어야 되는 이런 지금 상황에 놓이게 됐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겠죠.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반복적으로 대인관계가 힘들다.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또 사소한 자극에 여러분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사소한 자극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트리거가 작동이 돼서 눈물 같은 게 나오고, 슬프고, 또 어떨 때에는 열등감을 막 알아차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열등감 같은 경우에는 열등감이 막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꾸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이게 누적이 되니까 삶이 실패하게 되죠. 삶이 꼬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또
저번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방어막을 두르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외로움, 나 공격당하기 싫어, 나 방어할 거야, 나 다치기 싫어, 경계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니까 미움을 쓰게 되고, 그죠? 요런 것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가 자기를, 여러분들을 어떻게 가두고 있는지 이거를 확실히 알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 메시지. 이 모든 행동은 여러분들을 지키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을 가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곧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 기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런 일들이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갖다가 계속 허용하게 되면 정신적인 그런 트라우마, 정신적인 그런 공포,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힘든 부분, 슬픈 부분, 분노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트라우마라고 얘기했죠. 정말 끔찍한 트라우마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그거에 거의 준하는 이런 공포심과 또 그런 슬픔, 이런 불편함을 겪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때가 아니더라도 과거의 조상님들이 그런 부분을 안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제 그 부분들이 여러분도 모르게 방어 기제가 돌아가게끔 하는데, 이 마음이 DNA로부터 데이터가 우리에게 전송이 된다니까.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마음의 카피가 된 거죠. 그 어머니 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마음을 카피받아서 그대로 전수받게 됐고, 그 위는 또 똑같은 루틴으로, 내 아래에도 내 후손들도 이와 같은 DNA의 기억 정보가 카피가 돼서 그대로 또 방어 기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또 놓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이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 이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방어 기제, 이 방어 기제가 돌아가고 시냅스가 연결이 끊겼다라고 하는 거는 뇌의 작용이잖아요. 이게 곧 뭐예요? 여러분의 육신과 정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트라우마, 그 과거의 그 기억이 얼마나 끔찍하면, 얼마나 두렵고 힘들면 아예 시냅스를 끊어버렸겠습니까? 그죠? 이 방어 기제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건데, 이게 우리 육신만 지키면 상관이 없는데 이 마음까지, 마음의 근육까지 계속 근력을 약하게 하는 게 큰 문제죠. 과거의 트라우마라든가 불안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이 생존의 이 전략 전술을 쓴 건데, 이거를 너무 반복적으로 쓴 나머지 마음의 근육이 너무 약해져 갖고, 이거를 갖다 계속 이제 스스로가 그 부분이 떠오르는 거를,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걸 허용하는 거죠. 수용하게 되는 거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다가 머리가 막 이렇게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교감신경이 자동으로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 여러분의 뇌가 시켜서 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겪는 이 마음의 고통, 여러 가지 현실에서 올라오는 이런 불편함, 이게 여러분을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 마음의 습관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갖다가 비하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이 비난하는 마음, 자기를 책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뭐예요? 이게 계속 이게 고착화되면은 스스로 놔두면 뭐가 될까요? 이게 또 다른 방어 기제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매크로가 돼서 스스로를 비난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걸 믿게 돼요. 아, 내 주제. 이런 식으로 내 주제,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를 깔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더 한 번 더 빠지는 거죠. 그 고통의 그럼 그 원인이 뭐냐? 이 근본 원인이 뭐냐? 이 습관화된, 아까 말씀드렸죠. 막아서려고 하는 방어 회로 때문에. 왜요?
그 트라우마라든가 과거의 그 기억들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떠올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몸과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 현상을 갖다가 그대로 직시해야 되고 그대로 맞이해야 되는데 도망가. 회피해. 스스로 억눌러.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이 되면은 이미 끊어졌던 시냅스가 굳어지게 되는 거죠. 시냅스가 연결이 되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음 수행에 또 아주 그냥 잘 되게끔 하는 그 핵심은요, 감동과 충격이거든요. 감동이 일어나고 자기 긋기를 통한 충격으로서 이 시냅스가 이어지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감동 충격, 감동 충격, 감동 충격, 감동 충격 막 이러다 보면 막 자기 긋기를 통해서 그럼 감동받고 충격받고 이러면서 이게 시냅스가 짠하고 이어지게 되면은 그 피하려고 했던 그 방어 기제를 피하지 않고 마음으로 이제 느낄 수가 있어. 왜냐? 마음의 근력이 탄탄해지니까 이걸 더 이상 도망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망가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 마음을 내가 오롯이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느끼는 게 핵심인데 그 전에 끊겼던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정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감동과 충격을 통해서 시냅스가 이어지면 그 트라우마라든가 조상님들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는 단계가 되죠. 그러면은 그 고통의 근본 원인을 여러분들이 캐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냅스가 연결이 되고 그러면 끊겼던 여러분들의 감각이 살아나죠. 뇌가 이어지고 이 인지를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지를. 아, 내가 이런 상황에 반복적으로 놓이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똑같이 패턴화되네, 반복적으로 쓰네 라고 내 그 신경회로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면은 대응하기가 편하겠죠. 근데 모르면은 계속적으로 패턴화된 행동, 생각, 태도 나중에는 액션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까르마가 되게 되고 그 까르마가 계속 반복적으로 쌓이게 되면 삶이 망가지죠. 그 상황을 갖다가 자꾸 맞서고 이기려고 하고 저항하고 억압한 거를 갖다가 풀어주고 도망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딱 피하지 말아야 되는데 방어 기제가 돌아가고 자꾸 그런 인식의 패턴을 자꾸 습관, 마음의 습관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한다면 그 근본 원인을 파헤칠 수가 없습니다. 그 감동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표현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기 행동에 대한 반성, 자기가 마음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이해, 곧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 근본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자기 사랑이 반복이 되고 자기 긋기를 통해서 충격으로 끊어졌던 시냅스가 이어지면 방어 기제가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겠죠? 방법과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제안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에서, 지금 있는 선에서 굳이 마음 수행 차원까지 넘어가지는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의지만 내면은 요 내용들을 인지해낼 수 있고 바꿔낼 수 있습니다. 적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만 해보면은 끊겨진 시냅스가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특정한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특정한 상황에서 뭔가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대인 관계에 있어서 대화를 할 때, 또 여러분들이 좀 속이 상한다거나 어떠한 그런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사소한 말다툼 내지는 사소한 어떤 것 때문에 화가 올라왔다던가 슬퍼졌다던가 자기도 모르게 열등감이 올라왔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주눅이 들었다던가 이런 것들. 요럴 때를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골똘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생각을 해서 어디 다른 노트에다가 좀 기록을 좀 해놔야 돼. 아, 내가 어떤 순간에 방어 기제가 돌아가고 있나.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잖아요. 그렇게 연출이 될 때 똑같이 패턴으로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 대화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방어 기제를 건드릴 만한 대화가 나왔어.
여러분이 지금 뭐 화가 날 직전이야. 예전에 과거에 했던 그 패턴 그대로야.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잠깐 멈춰야 돼요. 요 상황일 때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슬프고 마음이 올라오니까 주눅 드는구나. 희생자적인 그런 관념이 올라오는구나 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왔던 그런 반응들을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반응을 여러분이 선택해 보셨으면 해요. 계속 화가 냈던 사람이라면 그 반응에 똑같은 반응이면은 화내지 말고 잠깐 심호흡을 한 다음에 심호흡을 크게 한 5번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인식의 패턴, 행동의 패턴 이런 행동들을 반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그 자리에서 인지하고 심호흡을 크게 하고 난 다음에 다른 행동을 해보는 거죠. 화냈다면은 이제 멍 때리는 시간을 가져본다던가 화냈다라면 잠깐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좀 인지해보는 그런 인식의 훈련도 좋겠습니다. 이게 방어 기제를 뚫는 훈련이죠. 시냅스가 연결을 하려고 하는 훈련인 거고 마음의 근육이 세워지는 단단해지게끔 하는 훈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육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번에 뭐 푸시업 10번 하고 이렇게 뭐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거 10번 한다고 해서 햄스트링이 종아리 근육이 단단해지지는 않습니다. 뼈가 튼튼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100일은 꾸준하게 해야 이제 좀 제법 티도 나고 자기가 좀 단단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인지하시고 인지가 됐으면 일단 한번 멈춰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반응을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꼭 보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지식으로 이게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지식 차원에서 해결이 됐다면은 그 많은 솔루션들이 필요가 없었겠죠. 그것들이 맞았다면은 그 부분 때문에 트라우마, 방어 기제, 시냅스가 끊겼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반복적인 그런 패턴, 이게 지식 차원의 정보가 아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가슴을 움직이고 직접 액션해야만 하고 그 상황을 인지해야만 하는 거죠. 근데 인지 못하게끔 하는 작용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 부분을 꼭 아셨으면 합니다. 이게 지식이 아니다. 머리로 알 것 같았으면 진작 해결됐는 이게 지식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실제 가슴을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수용해야 되는 내용이고 인정해야 되는 내용이다. 그렇죠? 이제는 정말 이런 반복적인 행동의 패턴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또 이런 패턴을 끊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또 구체적인 실천하는 법을 좀 찾는 분들이 이 내용이 정말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밖에서 심리 상담도 많이 보셔 아시겠지만 이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몸이 안 따라주는 거잖아. 이게 한마디로. 이론과 이 실전은 다르거든요. 이론은 머리 차원의 학습인 거고 실전은 가슴이 움직여줘야 돼. 이 몸을 갖다가 움직여지게끔 하는 거는 가슴이 움직여주는 거죠. 머리로 움직여라고.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누구든지 열심히 살고 근면성실하게 살고 이러면은 건강해지고 부자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머리로는 아는데 실전과 실천은 다른 영역입니다. 가슴이 안 움직여줘서 그래요. 가슴이. 마음의 근육이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니까 또 방어 기제가 돌아가고 그 부분만 내가 놓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짓을 해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뭡니까? 이게 동기화가 잘 된 거죠? 동기화가 너무 이렇게 잘 되어 있으니까 꼬집으면 아픔을 느끼는 단계란 말이에요. 꼬집으면 고통이라고 인지가 돼. 조건에 맞는 반응이 바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이러면 거의 체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 체화되는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이제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삶에
정말 불행이다라고 느껴질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느끼고 공감하셨다면 이제는 바꾸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인 행동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먼저 인지하고 그 다음에 멈춰서고 한번 다른 행동을 해봐라. 여러분이 그 삶을 한번 바꿔보고 싶고 삶을 지금보다도 좀 더 윤택하게 만들고 싶고 그리고 예전과 같은 그런 삶을 답습하지 않고 싶다라면요. 여태까지 해왔던 행동을요.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던 짓을 좀 해봐야 돼. 화가 좀 많은 분이라면요. 슬픈 분이라면요. 열등한 마음이 들고 또 내주제라고 하는 또 그런 관념이 또 있다면요. 여러분의 자존감, 자아의식을 좀 확립을 좀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이 아니고서는 반복된 패턴을 답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가운데에는요. 편안함이 있어요. 안정감을 주어요. 왜냐? 시냅스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우회 도로를 타는 게 익숙해. 이 얘기인 뜻은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마음의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적인 그 현상이 너무나 익숙하고 안정적이고 편하고 예를 들어서 욕먹는 게 편해. 지랄하는 게 편해. 욕하는 게 편해. 그리고 내가 내 주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는 게 편해. 그리고 또 어떤 데 편협된 시각도 있을 수 있죠. 불행이 사랑이야. 욕먹는 게 사랑이야. 화내는 게 사랑이야. 이상한 편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오래 놔두게 되면 나중에는 뭐예요? 나중에는 이런 믿음도 갖게 돼요. 의심이 사랑이야. 불신이 사랑이야. 나도 나를 못 믿는 게 사랑이야. 미움이 사랑이야. 요런 자기의 그 아르마리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편협되게. 그래서 창피한데 창피한 줄 모르고 수치스러운데 나도 모르게 수치스러운 짓을 해놓고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 왜? 자기의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당한 사람이지. 난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좀 빼도 돼. 이거 좀 뺏어와도 돼. 이게 일반화된 형태로는 이거는 범죄고 부끄러운 일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데 자기의 방어 기제는 그게 나는 당한 사람이고 뺏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해도 나는 그럴만해 라고 하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실수를 스스로가 정당화를 하는 방어 기제. 미움이 사랑이야 라고 하는 방어 기제. 난 가난해도 싸 라고 하는 이게 사랑이야 라고 하는 방어 기제. 인식의 믿음, 패턴이죠. 어디서부터 비롯됐습니까? 과거의 기억, 여러분 때의 트라우마, 또 어머니 아버지 때로부터의 트라우마, 그 기억이죠.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기억이에요. 그 기억으로부터 기인된 거죠.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조건에만 맞으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패턴, 반복된 인식, 생각의 습관, 마음의 습관. 그 습관들이 너무 누적이 되니까 마음의 근육이 풀어헤쳐지게 되고 더 이상 그걸 지탱할 수 없으니까 부끄러운 짓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수치를 떨어버리죠. 이러면은 삶이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캐낼 것인가. 과연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바꿔낼 것인가. 이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지금부터 하겠다, 발견해내겠다 라고 했으면은 제일 쉬운 방법은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똑같은 패턴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일단 그 인지를 하고 방어 기제 올라온다, 습관화된 패턴 올라온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두 번째, 멈춰야 돼. 심호흡 크게 5번 하고 멈춰야 돼. 내가 또 그 짓을 하려고 하네 하고 멈추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다른 걸 해보세요. 전혀 해보지 않았던 거. 전혀 해보지 않았던 걸 해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반성하게 될 것이고 마음이 올라오면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감동을 일으켜서 교정해낼 수 있습니다. 인식의 교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될 게 자기 극기를 통한 충격. 그 충격을 계속 시그널을 보내야 돼요. 그 의 중에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 가로 열고 나는 달라질 거야. 나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거야. 나는 반드시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나는 내가 버렸던 나를 찾을 거야. 가로 닫고. 이게 충격이에요. 그 시그널을 내 몸에, 내 마음에 자꾸 보내는 훈련을 하셔야만 끊겼던 시냅스가 연결이 되고 방어기제가 똑같은 환경에서도 이젠 좀 덜 올라와. 화가 좀 덜 나. 덜 열등감이 올라와. 창피를 덜 떨어. 그리고 스스로가 그 뭐예요? 자기를 갖다가 벌주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조금 덜 올라와. 그 마음이 편해지죠. 그 크기만큼 삶이 편안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런 마음이 올라오니까 그런 태도를 갖게 되고 그런 말을 하니까 스스로 행동하게 되고 이치에 맞으니까 까르마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순을 밟게 된답니다. 그 중심에는 여러분들이 방어기제를 계속 쓰려고 하게끔 하는 마음이 있어. 그게 왜냐? 안정적이고 편하고 익숙하고 이상하지 않으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색안경이 있습니다. 그 색안경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봐주지 못하는 여러분의 마음이죠. 그게. 저는 그거를 내면 아이, 에고라고 우리 힐만은 그렇게 부릅니다. 아셨죠?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마음에서 부정적인 마음이 많이 올라오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졸 수도 있습니다. 왜냐? 에너지가 실린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갖다가 정말 비틀어 버렸기 때문에 꼬집었기 때문에 듣기 싫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수용하기 싫으니까 자버리죠. 아니면은 멍 때리 무슨 말이지? 라고 이렇게 그런 심리적인 마음이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을 열고 마음을 좀 내려놓고 자기 상황과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하는 이 주제가 어떤 맥락 아래에 놓여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의 그 뇌를 해킹하는 그 무의식적인 그런 습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이 방어 기제가 곧 여러분의 삶을 망치고 있는 큰 이유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굳힌 이 뇌의 회로, 어떤 상황에서는 막 스스로 막 억압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도망가 버리고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반복되는 이 고통의 이 시냅스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을 꼭 추천해 주시고 혼자 듣기 아까우셨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은 혼자만 듣는다는 건 그렇잖아요. 좀 보시를 좀 하십시오. 주변에게 알려주시고 고통받는 사람이 좀 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주세요. 그 도움이 결코 남한테 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곧 여러분의 마음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주 법칙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도우려고 하고 남도 도우려고 할 때 그건 곧 자기를 돕게 된다라고. 이거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상당히 여러분의 주변도 행복하게 하고 그거에 대한 과로 여러분도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게 하늘과 내가 하나됨을 느끼게끔 하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본성과 나의 그 통로를 더 넓게 하고 내가 본성의 숨결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아시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그 무의식적인 습관, 방어기제, 트라우마, 반복적인 인식의 패턴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